홍준표 대구시장과 권기창 안동시장이 대구 취수원을 안동으로 옮기는 사업에 합의했습니다. 부채를 줄이겠다는 대구시 정책이 해당 지역 주민과 갈등을 불러일으키며 곳곳에서 불협화음을 내고 있습니다. 강주시가 외동 3산업단지 시유지 매각을 추진하자 시민단체는 공익 목적으로 활용할 것을 촉구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낙동강이 녹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독성 물질을 배출하는 유해 남조리를 머금고 있어 더 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2일 금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네, 대구와 경북 지역에 내리던 비는 이제 점차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비가 그치고 오늘은 다시 무더위가 예상됩니다. 유하경 기상캐스터입니다. 계속 폭염이 이어지더니 어제는 우리 지역에도 비가 내렸습니다. 특히 경북 북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많은 양의 폭우가 쏟아졌는데요. 문경 동로에는 197mm, 봉화에는 160mm의 누적 강수량을 기록했고요. 현재까지 내리던 비는 대부분 소강 상태에 접어들면서 빗방울만 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비가 그치고 다시 최고 체감 온도는 33도에서 35도 안팎까지 올라 무더위가 이어지겠는데요. 다시 폭염특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여름 대비 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비가 내리면서 지표면이 많이 습해졌습니다. 내륙을 중심으로 곳곳에 안개가 만들어지는 곳도 있어서요. 오늘 아침에는 안개에 유의하시며 출근길 교통안전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기온 살펴보시면 대구의 기온 25도, 안동 23도, 포항은 26도로 어제와 비슷하게 시작하는데요. 한낮에는 다시 낮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대구의 기온 34도, 안동 32도, 포항 33도까지 오르겠고요. 자외선 지수도 매우 높음까지 올라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분간은 30도 이상의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고요. 이번 주 일요일과 다음 주에 또 한 차례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과 권기창 안동시장이 대구 수돗물의 원수를 안동댐과 이맛댐에서 가져오기로 합의했습니다. 대구시장은 구미시와 논의를 중단하겠다면서 최근 취소한 다변화 협약을 맺으며 구미에 하기로 했던 모든 지원을 안동에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안동시장은 안동에 도움되는 모든 협력을 받겠다고 화답했습니다. 권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홍준표 대구시장과 권기창 안동시장이 대구 취수원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대구에서 만났습니다. 홍 시장은 구미가 물 문제를 두고 갑질하는 것을 두고 보지 않겠다며 구미시를 놔두고 안동과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미 공단 때문에 대구 시민들이 250만이 고통을 받고 사는 게 몇 년인데 이런 식으로 구미시에서 그렇게 갑질을 하고 구미시를 제껴버리고 안동하고 직접 연결해서 수장공사에 제일 남고 수장공사는 적극 찬성입니다. 지난 4월 대구가 구미 해평 취수장에서 취소하기로 한 취수원 다변화 협약에서 대구시가 구미시에 일시금 100억 원을 주기로 한 것 등 구미에 약속한 모든 지원을 안동으로 돌리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안동에 제약회사 공장을 두고 있는 SK그룹의 최태원 회장에게 안동을 더 키워달라고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태원 회장하고 이야기해서 SK바이오 산업을 안동에 대규모로 키워라. 그리고 안동 경제 발전에 좀 하게 하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도와줘가지고 안동을 대폭적으로 한번 발전시키는데 기여를 하는 게 낫지. 안동댐과 이맛댐 원수를 대구로 가져오기 위해선 관로건설에 1조 4천억 원이 들 걸로 추산됩니다. 대구시에 따르면 광역 상수도 사업은 국가 사업이기 때문에 관로건설비 가운데 70%는 한국수자원공사가, 나머지 30%는 정부가 부담합니다. 대구시는 수자원공사에 물값을 지불하고 원수를 가져와 처리한 뒤 상수도로 공급합니다. 안동댐과 이맛댐 물값이 낙동강 물보다는 비싸 가정에서 한 달에 1,000원 정도는 더 부담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광역 상수도망이 구축되면 안동 시민도 혜택을 볼 수 있다며 상응하는 대가를 준다면 물 공급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에 원수를 공급하기보다는 안동에서 1차 처리한 물을 공급하고 싶지만 관로건설을 추진한 뒤 차차 논의에도 늦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낙동강 수계만큼이라도 시범 사업으로 강력 상수원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게 제 파이널 목표예요. 지금 당장 원수다, 정수다라고 결정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궁극적인 목표는 그렇게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구시와 안동시는 조만간 취수원 관련 TF팀을 구성해 환경부와 다시 논의하는 등 대구 취수원을 안동으로 옮기는 사업을 빠르게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한편 홍준표 대구시장의 큰 정책 중 하나는 대구시의 빚을 갚는다는 겁니다. 부채를 줄이는 것은 좋지만 이를 위해서 시 소유의 땅을 팔고 도시 철도망 구축 계획을 변경해서 비용을 줄이려고 하는데요. 해당 지역 주민들은 홍 시장의 계획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집단 행동도 불사할 계획이어서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구시 부채 2조 3천억 원을 갚기 위해 대구시가 가지고 있는 땅을 내다 팔 계획을 세웠습니다. 달서구 성서 행정타운 2만 3,800여 제곱미터 땅과 북구 칠곡 행정타운 1,200여 제곱미터 땅을 우선 매각 대상으로 지목했습니다. 두 개 터는 공공청사를 짓기 위한 목적이었지만 진행이 여의치 않아 지금은 공공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상황. 대구시는 20년에서 30년 동안 방치되고 있던 이 땅을 팔아 빚을 갚겠다는 구상입니다. 우리 시의 부채가 워낙 많으니까요. 일단 부채를 줄이는 게 큰 목표이거든요. 네, 그래서 시의 부채를 줄이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공유재산 매각도 들어가는 거죠. 해당 지역 주민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달서구 성서 행정타운에는 경제산업 관련 중앙정부기관이나 교육기관이, 북구 칠곡 행정타운에는 국공립문화시설이 건립될 것을 주민들은 기대하고 있었는데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달서구에는 성서 행정타운 부지 매각 반대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해당 지역 시의원들도 가세했습니다. 지금 유출이 많이 되고 있거든, 인구가. 그렇기 때문에 이 부지만큼은 중앙기관 유치를 위하여 지금 현재 국회의원하고 고심 중이고, 지금 현재도 그게 무용지물이 아니고 한성주차장으로 정말 유용하고 쓰고 있기 때문에. 북구 칠곡 행정타운 인근 상인들과 북구의회 의원들도 조만간 단체 행동에 나설 방침입니다. 현재 임시 공영 주차장이 폐쇄된다면 주차 공간 부족에 따른 주차 대란과 인근 지역 주간선 도로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교통 체증 증가와 교통사고 유발이 예상되어 매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대구시 도시철도망 차량을 트램에서 모노레일로 변경하려는 홍 시장의 추진 계획에도 서구 지역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철도망 계획 변경으로 노선이 바뀔 우려가 있다며 대구 서구의회 의원들은 기존 계획 노선을 바꾸지 말 것을 대구시에 촉구했습니다. 대구시는 도시철도 4호선을 확정된 수적으로 노선으로 조속히 추진하는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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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는 아직 구체적으로 노선을 확정할 수는 없지만 노선 확정에 경제성이 우선이어서 기존 노선이 변경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대안 노선을 이제 검토를 해보고 거기에서 이제 경제성이 나오는 이제 노선별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아마 시장님한테 거부를 안 하겠나. 해당 지역 주민들은 자신들이 입장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집단 행동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홍 시장의 정책 변경 계획을 두고 해당 주민과 대구시와의 갈등이 발생하면서 정책 추진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1년 반 전입니다. 구미에서 방치된 채 숨진 3살 나이의 친모가 할머니로 밝혀진 사건 기억하고 계실 텐데요. 친모가 아기를 바꿔치기 한 혐의를 받았지만 대법원이 직접 증거가 없다며 다시 재판하라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파기환송심이 어제 대구지방법원에서 제기됐는데 직접적인 정황이나 증거로 아기가 바뀐 것을 입증하느냐가 쟁점입니다. 김은혜 기자입니다. 지난 2021년 2월 구미의 한 빌라에서 3살 여자아이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 당시 20대 엄마가 아이를 장기간 방치한 것으로 사건이 일단락되는 듯했지만 유전자 검사 결과 외할머니인 49살 성모 씨가 친모로 확인되면서 사건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됐습니다. 검찰은 석 씨에게 자신이 낳은 아기와 딸이 낳은 아기를 바꾼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고 1심과 2심 재판부도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6월 대법원은 유전자 감정 결과는 숨진 채 발견된 아이가 석 씨의 아기라는 것만 증명할 뿐 다른 아기와 바꿨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직접 증거도 없고 석 씨의 범행 목적이나 동기를 추가로 살펴봐야 한다며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서 재판부는 석 씨 측이 주장했던 키메라증, 한 사람이 두 가지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사례에 해당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석 씨와 석 씨 딸들의 유전자를 채취해 숨진 아기와 대조해 볼 것을 제안했습니다. 석 씨의 출산과 아기 바꿔치기를 직접 증명할 증거와 추가 증인 제시도 요구했습니다. 제기된 이번 파기환송심은 결국 검찰이 석 씨가 아기를 바꿔치기한 동기나 정황을 이전보다 더 확실하게 입증해내느냐가 최대 쟁점입니다. 석 씨가 줄곧 출산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데다 사건이 발생하고 상당한 시간이 지나 새로운 증거가 드러날지 불투명한 상황, 양측의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농촌의 일손 부족,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만 2년 넘게 이어진 코로나 사태로 농활 오던 대학생들의 발길도 뚝 끊기면서 어려움이 더 컸습니다. 그런데 최근 학생들이 방문해 활기를 되찾은 농촌 들녘이 있습니다. 비결이 있을 텐데요. 윤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밭 사이사이에서 젊은 일꾼들이 고추 수확에 한창입니다. 줄기가 상할까 고추를 골라내는 손길이 정성스럽습니다. 듬직한 일꾼들은 2박 3일간 의성으로 농촌 봉사활동을 온 부산 지역 대학생들입니다. 길 가다가 뜬금없이 고추 따고 간다는 기회는 없잖아요. 그래서 한번 또 다른 사람들이랑도 이제 또 함께 추억 쌓을 수도 있고 저도 이제 색다른 경험도 할 수 있고 또. 코로나 사태로 인력 수급이 막혀 한동안 애를 먹었던 농가 입장에선 가뭄에 단비나 다름없는 반가운 손님들입니다. 보통 4일 정도는 따야 되는데 한 10여 명이 열에 오셔가지고 그래 봉사활동 해줌으로 해서 그 농가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의성을 찾은 대학생 봉사자들이 작년보다 2배가량 늘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다소 진정된 것도 있지만 의성군에서 지난해부터 진행한 체류형 농촌 일손 돕기 지원 사업이 대학생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났기 때문입니다. 수십 명이 생활하기에 열악한 마을회관 대신 샤워실, 수면실 등 편의시설을 갖춘 농촌 체험마을 숙박시설을 무료로 개방한 겁니다. 식사까지 무료로 제공됩니다. 다른 지역에 농가를 갔을 때는 마을회관 같은 데 가면 배수시설이라든지 식당 그리고 잠자는 곳이 조금 열악했었는데 이번에 의성군에서 지원을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의성의 농촌 체험마을은 모두 8곳으로 건물마다 최대 70명까지 수용할 수 있습니다. 의성군은 학생들의 반응이 예상보다 뜨겁자 대학교를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한 1박 2일씩 이렇게 하다가 요즘은 뭐 길게는 4박 5일, 5박 6일까지도 이제 체류를 하게 됩니다. 내년에는 저희들이 더 확대하기 위해서 대학교 총학생회라든지 동아리 쪽으로 안내 책자, 홍보 책자 보내고 해서. 의성군의 새로운 시도가 인력이 필요한 농가와 뜻깊은 경험을 원하는 대학생 모두를 만족시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소영입니다. 부산 지역 식수원인 낙동강이 녹조 현상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피해가 주변 농가로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지역민 밥상까지 위협하지는 않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부산 MBC 현지호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농지 옆으로 흐르는 녹색 물줄기. 벼가 심어진 땅도 온통 녹색입니다. 폭염으로 발생한 낙동강 녹조 현상. 붙어있는 물줄기까지 녹조가 퍼진 겁니다. 제가 있는 곳은 낙동강에서 약 1km 정도 떨어진 농지인데요. 이렇게 안쪽 농수로까지 녹조가 가득 차 있어서 이 물이 그대로 논 안으로 흘러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낙동강 물을 끌어다 농수로 쓰는 주변 농가의 피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심한 악취를 풍기는 데다 녹조가 독성 물질을 배출하는 유해 남조류를 머금고 있기 때문입니다. 벼가 한창 자랄 시점이라 안 그래도 물을 많이 대야 하는데 당장 이 물을 써도 되는 건지 걱정입니다. 녹조가 너무 진해서 이게 뭐 독성 물질도 생겼다고 하고 그러니까 벼에 이게 만약에 계속 침착이 돼가지고 벼 씨알까지 그렇게 독소가 올라가면 나락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지역 환경단체가 지난해 낙동강 일대에서 재배한 쌀을 조사했더니
독성 물질인 마이크로시스틴이 기준치를 크게 웃도는 수준으로 검출됐습니다. 전례 없는 녹조 현상으로 올해 이 일대에서 생산되는 농작물은 더 심한 독성을 띨 수밖에 없다는 설명입니다. 독성 물질도 동시에 영양분처럼 쌀이 흡수하게 되고 그리고 이것을 먹고 자란 쌀에서 결국은 독성 물질이 축적되는 거죠. 폭염이 이어지는 이달 중순까지는 물금, 메리취 수장의 조류 경보 수준이 경계 단계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녹조의 영향이 지역민들의 밥상에까지 이어지지 않을지 우려됩니다. MBC 뉴스 현지호입니다. 우리나라 경력 단절 여성 10명 중에 4명은 육아 때문에 일을 그만둡니다. 육아휴직 제도가 있어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육아휴직 제도를 갖춘 스웨덴은 사회가 나서서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또 육아휴직으로 인한 어떤 불이익도 받지 않게 법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MBC 경남의 문철진 기자입니다. 첫째 육아휴직 기간 중에 둘째가 태어나 두 번째 육아휴직을 쓰고 있는 리니아 씨. 3개월 만에 다시 육아휴직을 하는 것이 내심 걱정스러웠지만 회사는 이미 예상했던 일이라며 오히려 다독여줬습니다. I was a bit nervous to tell my manager about it, but her reaction was super positive, both among men and female managers. 회사에 복귀한 지 6개월 만에 다시 육아휴직을 써야 했던 한나 씨도 회사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심지어 육아휴직 기간 연봉도 올랐습니다.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귀하면 원래 맡았던 일을 그대로 할 예정입니다. 육아휴직으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도 생각할 수 없는 스웨덴에선 그래서 경력 단절 여성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She specifically said like no one should ever get punished for being home with their children. I'm not worried. 오랜 세월 꾸준히 노력한 끝에 스웨덴에서 육아휴직은 문화로 자리 잡았습니다. 가정과 육아를 중요시하고 아빠와 엄마가 평등하게 육아를 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회사도 육아휴직을 비용이 아닌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좋은 인재를 영입할 기회로 활용합니다. Am I getting additional parental leave bonus or parental leave? It might be longer, so that actually works as an incitement to apply for a company. 여기에 법과 제도로 든든하게 뒷받침합니다. 회사가 육아휴직을 못하게 하거나 육아휴직으로 인해 불이익을 주면 육아휴직법에 따라 근로자가 입은 모든 형태의 손실이나 권리 침해를 보상해야 합니다. 근로자에 대한 부당 조치의 입증 책임도 모두 회사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육아휴직을 이유로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준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이익이 육아휴직으로 인한 것임을 증명하기가 쉽지 않고 입증 책임도 노동자에게 있기 때문에 실제로 회사가 처벌받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근로자들이 사실은 법과 제도를 활용해서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또는 불이익을 주는 사업주들을 고발하는 것은 매우 어려워요. 그래서 이것을 근로자에게 맡기지 말고 이런 것들을 관리 감독하는 책임을 정부가 훨씬 더 무겁게. 지난해 상반기 우리나라의 경력 단절 여성은 145만 명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62만 6천 명, 전체의 43.2%가 육아를 경력 단절의 이유로 꼽았습니다. 관련 조사가 시작된 2014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출산과 육아 때문에 엄마가 일을 그만두지 않아도 될 때 출산율도 자연스럽게 높아질 수 있음을 스웨덴은 잘 증명하고 있습니다.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MBC 뉴스 문철진입니다. 대구의 아파트 매매 가격 하락세가 39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8월 둘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대구의 아파트 매매 변동률은 지난주와 비교해 마이너스 0.16%를 기록해 39주 연속 하락했습니다. 지역 전반에서 신규 입주 물량 영향이 지속되는 가운데 달성군이 마이너스 0.22%로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대구의 주간 전세 가격 변동률도 마이너스 0.19%로 하락세가 이어졌습니다. 경북의 아파트 매매 가격 변동률은 마이너스 0.04%, 전세 가격 변동률은 0.02%였습니다.
2023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응시 원서 접수가 오는 18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진행됩니다. 재학생과 졸업생은 다니거나 졸업한 고등학교에 또 검정고시 합격자나 기타 학력 인정자, 다른 지역 출신자 등은 대구시 교육청에 접수하면 됩니다. 접수 때는 신분증과 여권용 규격의 사진 2장이 있어야 합니다. 응시 수수료는 선택 영역수에 따라 37,000원에서 47,000원이고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납부 뒤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경북교육청이 2학기 개학을 앞두고 코로나19 확진자가 늘고 있다며 방역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학생과 교직원에게 개학에 맞춰 자가검사 키트 2개씩, 이동량이 많은 추석을 앞두고도 2개씩 나눠주기로 했습니다. 유치원과 초중고, 특수 등 교육 현장에 방역 인력 4천여 명을 보내 발열검사와 급식 방역, 마스크 착용 지도 등 학교 방역 활동을 하도록 했습니다. 경북에서는 학생과 교직원 가운데 주간 확진자가 6월에는 최대 700명까지 나오다 7월에는 2,000명을 넘었고 방학 기간인 지난주에는 1,600여 명을 기록했습니다. 대구시는 질병관리청 경북대학교와 함께 이달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대구 시민 7,200여 명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실시합니다. 만 19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선정된 조사 가구를 조사원이 방문해서 전자조사표로 조사 대상자와 1대1로 면접조사를 진행합니다. 이번 조사는 흡연과 음주, 신체활동 영향 등 건강 행태, 고혈압과 당뇨 등 만성질환, 코로나19 관련 격리 경험 등 138개 문항을 조사합니다. 폭염이 길게 이어지더니 어제부터는 우리 지역에도 비가 내렸습니다. 특히 경북 북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많은 양의 폭우가 쏟아졌는데요. 어제까지 경북 문경 동로에는 197mm, 봉화에는 160mm의 누적 강수량을 기록했습니다. 대구와 경북에 내리고 있던 비는 모두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고요. 빗방울만 떨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다만 비가 그치고 습도가 높아지면서 다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는데요. 오늘 최고 체감 온도는 33도에서 35도까지 올라 무더위를 보이겠습니다. 다시 폭염특보 발표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 지역 습한 가운데 지표면이 많이 습해서 아침에는 안개가 만들어지는 곳도 있습니다. 출근길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고요. 기온 살펴보시면 대구 25도, 안동 23도, 포항 26도로 출발해서요. 한낮에는 대구 34도, 안동 32도, 포항은 33도로 어제보다 3, 4도가량 높겠습니다. 자외선 지수도 매우 높음까지 오르는 만큼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 살펴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대체로 맑은 날씨 예상됩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아침 기온 25도, 영천 24도로 시작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구 34도, 영천 32도 보이겠고요. 현재 구미의 아침 기온 24도, 상주도 24도로 출발합니다. 낮에는 구미 33도, 상주 32도 예상됩니다. 이 시각 안동의 기온 23도, 영주 22도 가리키고 있는데요. 낮 기온은 안동 32도, 영주 31도로 어제보다 높겠습니다. 경주의 아침 기온 24도, 낮 기온 34도 전망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최고 1.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30도 이상의 낮더위가 기승을 부리겠고요. 이번 주 일요일과 다음 주 화요일과 수요일에는 또 한 차례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